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약 500만 명이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숫자로만 들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 모두의 노후를 지켜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정작 절반은 그 혜택조차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제도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은 가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 낼 수가 없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벅찬데 연금을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셋째는 꾸준히 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일용직이나 농사, 막노동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몇 달 내다가도 금세 끊어지고 결국 조건을 못 맞춰서 연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결과는 같습니다. 65세가 넘어도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이어가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은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물론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쨌든 작아도 고정적인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은 이만큼은 들어오니까 그래도 약값은 낼 수 있겠다. 전기세는 밀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못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연금 대신, 그러니까 노령연금이죠. 그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나 소액 보조금으로 겨우 버팁니다.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니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몸이 성치 않은데도 작은 일거리를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를 챙기는 일이나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일, 경비실에서 밤새우는 일, 지하철 택배를 하는 일, 공공근로를 하는 일 등등의 일을 많이 찾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입니다. 같은 세대인데 누구는 국민연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서러움과 소외감이 상당히 큽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만 가도 그냥 한눈에 봐도 티가 납니다. 나는 이번 달 연금 나와서 손주 용돈도 줬다느니, 나는 그 돈으로 병원을 다녀왔다느니,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옆에 앉아있는 연금 못 받는 분들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괜히 주머니 속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체면이 깎일까봐 없는 돈도 있는 척하며 그냥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 제도에서 밀려났을까? 나도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있으니까 약속도 하고 소소하게 취미도 조금씩 즐깁니다. 반대로 못 받는 분들은 한 푼이 아까워서 약속도 피합니다. 밖에 나가면 남한테 밥 한 끼라도 얻어먹게 될까봐, 돈을 쓰게 될까봐 그냥 안 나갑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외로움은 더 커지고 우울해집니다. 병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반대로 못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통증이 있어도 그걸 그냥 꾹 참고 안 갑니다. 아니, 못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병원 가면 괜히 돈만 깨지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병은 더 커지고 뒤늦게 병원에 가봤더니 더 큰 돈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을 못 받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니 마음의 상처가 더 깊습니다. 나는 괜히 태어난 세대인가? 내가 덜 노력해서 이런 건가?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늦게 시작이 됐고 그 사회적 구조가 그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사각지대에 놓여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가야 할 그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그러니까 약 5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소외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돈을 벌었을 때 미리 냈어야지. 자식들 키우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했어야지.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늦게 만들어져서 가입 자체가 안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벅차서 납부할 여력이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안 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개인을 탓하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떠넘기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기초연금이나 소액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려면 밥값을 줄여야 되고 약값도 아끼고 난방도 덜 해야 합니다. 겨울엔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되지 뭐.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의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여유가 좀 있고 못 받는 사람은 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이 차별감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기초연금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생활비나 병원비나 주거비 어느 하나 넉넉하지 못한데 기초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도의 그 사각지대를 메꿔야 합니다. 일을 했는데도 기록이 안 남아서 연금을 못 받는 분들, 농어촌에서 평생 일을 했는데 납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배제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안 된다는 말로 딱 잘라버릴 게 아니라 이분들도 국민이다라는 마음의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줘야 합니다. 당신들도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시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 제도 안에서 또 정책 속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연금을 못 받고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노후에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하나? 이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서 오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외면한다면 이건 나라가 나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노후에 최소한은 지켜주는 것, 배고프지 않게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게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기본이고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 괜찮다. 나는 내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어르신이 소외되면 그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 지금도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을지, 국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제는 우리가 답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